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같이 챙겨 먹는 음식이 있는데 분명히 남들은 다 좋다 하고 TV에서도 좋다 하고 전문가들도 권하는데 정작 나는 별로 달라지는 걸 못 느끼겠는 경험 말입니다.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괜히 피곤해지거나 체중은 그대로인데 건강해진 느낌은 없고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순간요. 저는 그 음식이 바로 견과류였습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하다. 심장 건강에 좋다. 뇌 건강에 좋다. 노화 예방에 좋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도 나름 성실하게 챙겨 먹어왔습니다. 아몬드 몇 알, 호두 한두 알, 때로는 캐슈넛이나 피스타치오도 곁들여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견과류를 먹고 나면 속이 편하지 않은 날이 늘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괜히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전 같지 않지, 소화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몸에 좋다는 걸 먹고 있는데 왜 내 몸은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걸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좋다는 음식은 다 챙겨 먹고 있는데 정작 건강은 제자리 걸음인 느낌 말입니다. 사실 알고 보니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무조건 좋은 음식으로 믿고 드시고 계셨고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이 오히려 몸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모르는 사람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요. 이게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해야 알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 못할 이야기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을 새로 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추가로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견과류를 먹을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이것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견과류 먹을 때 이것 모르면 건강 망칩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이 말이 조금은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습관 때문에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치고 계시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견과류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 중에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몸에 좋다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드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앞으로 견과류를 드실 때마다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따라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바로 생활에 적용하실 수 있는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괜히 불안해하며 먹는 습관에서 벗어나 내 몸을 이해하면서 선택하는 힘을 갖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순의 지혜를 찾아주신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이곳은 자극적인 정보보다는 조용히 오래 쓸 수 있는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마치 밤 라디오를 틀어놓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순의 지혜가 계속해서 이런 건강 이야기들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늘 감사드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도 조심스레 손 내밀어 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매일 먹는 그 견과류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식탁과 몸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부터 차분히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견과류를 먹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걸 한 단어로 딱 잘라 말하면 바로 양과 타이밍, 그리고 내 몸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서는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 말, 과연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될까요? 저는 예전엔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손에 한 움큼 쥐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먹곤 했죠. 하지만 문제는요, 그 한 줌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손이 큰 사람의 한 줌과 손이 작은 사람의 한 줌은 분명 다르고 활동량이 많은 사람과 거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몸 상태도 전혀 다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소화효소의 분비도 줄어들고 기름진 음식을 처리하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견과류는 생각보다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지방입니다. 이걸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장에 부담을 주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간식처럼 아무 때나 드십니다. 배가 고플 때, 심심할 때, TV 보면서 심지어는 자기 직전에도 드시죠. 그런데 이 습관이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이나 잠들기 전에 견과류를 드시면 밤새 몸은 소화를 하느라 쉬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잠을 잔 것 같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피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이유 없이 아침이 힘들었습니다. 밤에 잠은 분명히 잤는데 머리는 무겁고 몸은 잘 안 움직여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버거웠죠. 그런데 식습관을 하나씩 돌아보다가 밤마다 무심코 먹던 견과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몸에 좋으니까라는 이유로 선택했던 그 습관이 오히려 제 몸의 휴식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내 몸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평소에 속이 자주 더부룩하신 분, 장이 예민하신 분, 담이 잘 쌓이는 체질이라고 들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견과류를 과하게 드시면 몸은 더 열을 쌓고 불편함을 키우게 됩니다. 문제는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우리가 너무 쉽게 무시한다는 겁니다. 원래 이런가 보다, 나만 예민한가 보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시한 채 계속 같은 습관을 반복하면 결국 건강은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견과류는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방송에서 좋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먹는 음식도 아닙니다.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면서 나에게 맞는 양과 시간을 찾아야 비로소 약이 됩니다. 견과류를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부담이 덜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견과류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떤 분들은 견과류를 아예 피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을 점검해 보시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견과류는 대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사실 이 질문 안에 이미 답이 숨어 있습니다. 견과류는 간식처럼 아무 때나 집어먹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의 리듬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건강에 좋은 음식은 배가 고플 때마다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견과류는 탄수화물보다 소화 시간이 길고 단백질보다도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긴 음식입니다. 즉, 소화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게 되면 몸은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소화해 쓰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더부룩함, 속쓰림, 잦은 트림, 그리고 이유 없는 피로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견과류를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장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이 들어오면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견과류 먹으면 좋다더라라는 말을 듣고 시작하신 분들 중에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움을 느꼈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대체로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와 식사 사이, 위장이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 시간대가 그나마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견과류를 단독으로 많이 먹기보다는 다른 음식과 함께 천천히 씹어 먹는 것입니다. 급하게 먹거나 무의식적으로 집어먹는 습관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볶은 견과류와 날 견과류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볶은 견과류가 더 고소하고 맛있어서 선택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지방은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래 보관된 볶은 견과류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 안에서는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드실 때는 가능한 한 신선한 상태인지 보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대용량으로 사서 오래 두고 먹는 게 경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견과류 특유의 쩐내가 아주 미세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군요. 그때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게 지금 생각하면 참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제가 무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견과류는 다이어트 음식이라는 이미지도 강합니다. 그래서 살을 빼려고 견과류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견과류를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체중이 늘거나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쯤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견과류를 먹고 나서 내 몸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요? 속이 편안했는지, 아니면 괜히 무거웠는지, 다음날 아침이 개운했는지, 아니면 이유 없이 피곤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것부터가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어떤 분들은 견과류를 줄이거나 쉬어야 하는지, 그리고 견과류 대신 선택하면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또 이미 견과류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식습관을 조정하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상태를 떠올리면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이제는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견과류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음식은 아닙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는 흔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은 누구에게나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식도 사람처럼 궁합이 있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은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아도 나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평소에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아침에 입안이 텁텁하고 혀에 설태가 자주 끼는 분들, 몸에 열이 쉽게 오르고 얼굴이 붉어지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견과류를 꾸준히 그리고 많이 드시고 있다면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원래 내 체질이 이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은 늘 정확합니다. 괜찮지 않다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그건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견과류를 끊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고 습관처럼 먹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몸을 위한다는 이유로 몸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부터 저는 견과류를 잠시 쉬어보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일부러 며칠간 먹지 않고 몸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분명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한결 가볍고 얼굴 붓기도 덜했고 괜히 답답하던 느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음식이 지금의 내 몸에는 꼭 필요하지 않았구나 하고 말이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하나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건강은 유행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몸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견과류를 무조건 피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쉬어야 할 때는 쉬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몸이 힘들어할 때는 좋은 음식도 잠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음식으로 부드럽게 채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 대신 따뜻한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해보는 겁니다. 날 것보다는 익힌 음식,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한 것, 기름진 것보다는 담백한 음식으로 말이죠. 이렇게만 바꿔도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밥과 국 한 그릇이 어떤 날은 견과류 한 줌보다 훨씬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모든 식습관을 바꾸겠다고 마음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대신 하나만 정해보세요. 견과류를 먹는 날과 먹지 않는 날을 나눠보거나 먹는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거나 저녁에는 아예 먹지 않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견과류를 먹어도 괜찮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견과류를 정말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속고 있는 건강 상식 한 가지를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떠올리시면서 다음 이야기도 차분히 함께 들어주세요.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이런 질문에 답해볼까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견과류를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분명히 견과류를 잘 소화하고 먹었을 때 몸이 가볍고 에너지가 살아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는 겁니다. 견과류가 잘 맞는 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우선 평소에 소화력이 비교적 안정적인 분들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크게 탈이 없고 식사 후에 더부룩함보다는 포만감 정도에서 끝나는 분들이죠. 또 활동량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 몸을 자주 움직이고 땀을 흘리는 분들도 견과류의 지방을 비교적 잘 처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적당히 먹을 때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잘 맞는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견과류가 잘 맞는 분들조차도 한 봉지를 한 번에 먹거나 매 끼니마다 챙겨 먹는다면 결국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몸이 아무 말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서서히 균형이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몸이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과 몸이 정말 괜찮은 상태는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소화장애나 체중 증가, 만성 피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견과류를 먹고 나서의 반응을 하루 이틀만 보지 말고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살펴보시라고요.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의 차이, 먹는 양을 줄였을 때의 변화, 시간을 바꿨을 때의 느낌을 차분히 기록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내 몸을 이해하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견과류를 먹을 때 믹스 견과에만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 종류가 섞여 있으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몸에 맞지 않는 종류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몬드는 괜찮은데 호두가 안 맞고 어떤 분은 캐슈넛을 먹으면 속이 바로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씩 따로 먹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 봉지 다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종류를 줄이고 양을 줄이고 무엇보다도 천천히 먹게 되었습니다. 씹는 횟수가 늘어나니 포만감도 빨리 오고 괜히 더 먹고 싶은 마음도 줄어들더군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물입니다. 견과류를 먹으면서 물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커피나 차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소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견과류를 드신 후에는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셔주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이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견과류의 문제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내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유행처럼 따라 먹고 좋다니까라는 말에만 의존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내 몸의 신호를 존중하고 조절할 줄 알면 견과류는 여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하면서
견과류를 먹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 기준,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마음속에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다음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결국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음식 앞에서 생각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말만 듣고 판단하고 정작 내 몸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견과류 역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실 몸은 늘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먹고 나서 편안한지 아니면 불편한지, 다음날 아침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얼굴이 붓는지 속이 더부룩한지,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두 힌트였는데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대수롭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와 불편함이 일상이 되어버린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건강이란 결국 몸과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견과류를 먹고 난 뒤 느껴지는 묘한 답답함, 이유 없는 열감, 속이 막힌 듯한 느낌은 지금은 이 음식이 부담입니다라는 몸의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원래 그런가 보다라는 한마디로 덮어버립니다. 여기서 한번 시선을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더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먹고 있는 것 중에서 내 몸에 부담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견과류가 꼭 그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점검해보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일주일 정도만 견과류를 먹지 않고 지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변화를 가만히 느껴보세요. 아침에 눈 뜨는 느낌이 어떤지, 속은 어떤지,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달라졌는지 말입니다. 혹은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고 먹는 시간을 낮으로 옮겨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작은 실험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견과류를 먹을 때 꼭 기억했으면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의무감으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니까 억지로라도 먹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먹는 음식은 이상하게도 몸에 더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은 안 먹어도 괜찮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저도 예전에는 건강을 위해 참고 먹는 음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먹고 나서 몸이 편안한가? 그 질문 하나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이 기준이 생기고 나니 식탁이 훨씬 단순해졌고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건강이란 더 많이 챙기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이 조금 불편해지셨다면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해왔던 습관을 돌아보는 일은 늘 낯설고 어색하니까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몸을 위한 선택은 언제나 조금 느리고 조심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들 이렇게 먹는다는 기준에서 잠시 벗어나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내 몸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이 음식이 지금의 나에게 정말 괜찮은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건강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겠는데 막상 생활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손은 여전히처럼 견과류 봉지를 집게 됩니다. 왜냐하면 견과류는 너무 간편하고 너무 익숙한 건강식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간단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밥 차리기 귀찮을 때, 뭐라도 먹어야 할 것 같을 때, 그래도 견과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몸과 어긋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몸은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따뜻한 음식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편리함을 먼저 선택합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식사를 대충 때우거나 끼니를 거르는 대신 견과류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견과류는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포만감은 줄 수 있지만 몸을 안정시키는 힘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더 쉽게 피곤해지고 괜히 허기가 잦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견과류를 먹어야 할까? 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선택지는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그냥 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견과류를 먹기로 선택했다면 그때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양은 적게, 시간은 낮에, 상태는 신선하게.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먹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음식이 내 몸에 편안한지. 이 질문을 습관처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먹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저는 요즘 견과류를 먹을 때 예전처럼 무심코 먹지 않습니다. 손에 쥔 몇 알을 천천히 씹으면서 오늘 내 몸 상태를 살펴봅니다. 피곤한 날인지 속이 편한 날인지 괜히 열이 오르는 느낌은 없는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오늘은 이만큼이면 충분하겠구나라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이 힘은요,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믿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우리는 늘 참는 데 익숙하지만 사실 건강에는 참는 것보다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몸이 괜찮다고 말할 때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부담스럽다고 말할 때는 기꺼이 멈추는 것, 그게 진짜 관리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정도쯤이야 하며 넘어간 경험이 많으셨다면 오늘부터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이 정도가 하루, 이틀, 몇 달, 몇 년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무시들이 쌓여서 어느 날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더 많은 정보를 아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지킵니다. 견과류 하나를 먹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반복할지 몸을 존중할지 말입니다. 오늘은 그 선택의 방향을 아주 조금만 몸쪽으로 옮겨보셔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요즘 몸이 좀 편해졌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마음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붙는 순간 음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기 쉽습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다니까 안 먹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먹지 않으면 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벌점처럼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견과류를 먹지 않았다고 해서 내 몸이 바로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 빠졌다고 해서 그동안의 노력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음식 앞에서는 스스로에게 엄격해집니다. 마치 정해진 답을 못 지키면 실패한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안 먹었네, 또 빼먹었네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이 오히려 몸을 더 긴장시키고 소화를 방해하고 식습관을 더 흐트러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은 편안할 때 가장 잘 회복되는데 우리는 건강을 핑계로 스스로를 조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견과류를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선택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몸이 필요해서 먹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불안해서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혹은 좋다니까 무조건 따라야 할 것 같아서 먹는다면 그건 이미 건강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음식은 몸을 살리는 도구이지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은 먹고 내일은 안 먹어도 괜찮고 어떤 날은 생각조차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여유가 생길 때 몸은 오히려 안정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건강은 엄격함보다 유연함에서 더 잘 자랍니다. 저는 요즘 제 식탁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오늘의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올리자. 그 기준으로 보면 견과류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 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말입니다. 이 생각 하나가 식사 전체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안 먹으면 불안한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무언가를 꾸준히 해야 건강하다는 메시지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꾸준함은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몸은 늘 변합니다. 어제 괜찮았던 음식이 오늘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한동안 안 맞던 음식이 어느 날은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에 민감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건강 관리입니다. 견과류 역시 그 변화 속에서 판단해야 할 대상이지 고정된 정답은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내 몸을 잘 살피고 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떤 건강 정보보다 큰 힘이 됩니다. 남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 몸의 감각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과 같은 편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이라면 이미 중요한 전환점에 서 계신 겁니다. 견과류 하나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몸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삶 쪽으로 가져와 보고 싶습니다. 음식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생활 전체를 돌아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정보를 머리에 담고 살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몸에 좋다더라, 무엇은 피해야 한다더라, 아침에는 이걸 먹어야 한다더라.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말들 속에서 정작 내 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견과류 이야기를 여기까지 꺼내온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견과류가 특별히 나쁜 음식이어서도 아니고 꼭 먹지 말아야 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쉽게 정답이라고 믿어버린 대표적인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답이 내 몸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저는 예전의 저를 떠올려 봅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늘 바빴고 몸은 늘 피곤했습니다. 오늘은 뭘 먹어야 하나, 이건 괜찮은가, 저건 너무 많이 먹은 건 아닌가. 음식 앞에서 늘 계산하고 걱정하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애쓸수록 몸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몸을 믿지 않고 있구나. 몸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가장 가까운 동반자인데 나는 늘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로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견과류를 먹을 때도 오늘은 먹고 싶은지, 먹고 나서 편안할 것 같은지 그 느낌부터 살폈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갑자기 건강해진 것도 아니고 눈에 띄게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루하루가 조금 덜 힘들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음식 앞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게 되니 삶 전체가 한결 느슨해졌습니다. 이 느슨함이야말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강의 방향입니다. 건강은 늘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몸이 편안할 때, 마음이 안정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견과류를 먹느냐 마느냐보다 그 음식을 대하는 내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도 그래도 뭔가는 꼭 챙겨 먹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바꿔보셔도 좋겠습니다. 챙긴다는 말 대신 살핀다는 말을 써보는 겁니다. 오늘 내 몸을 살피고, 오늘 내 컨디션을 살피고, 오늘 내 마음을 살피는 것. 그 과정에서 견과류가 필요하면 먹고 필요 없으면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삶은 늘 변화하고 몸도 늘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 맞던 방식이 지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어제 괜찮았던 음식이 오늘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늦어질수록 몸은 더 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신호를 소중히 여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굳이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고 우리는 그 답을 다시 배우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견과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많은 건강 습관들 속에도 비슷한 질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건강은 더 이상 숙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감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여백 하나를 만들어 주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여백 속에서 내 몸의 목소리를 한 번쯤 가만히 들어보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이고 제가 이순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견과류라는 아주 작은 주제로 시작했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음식 하나를 넘어서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함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견과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떠올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건강을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다는 말이 들리면 메모하고 저장하고 따라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를 자주 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는 내 몸입니다. 몸은 늘 옆에 있었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바깥의 기준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견과류도 그랬습니다. 좋다는 말 하나로 시작된 습관이 어느새 생각 없이 반복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먹고 나서 불편해도 피곤해도 그래도 몸에 좋다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적어도 한 번쯤은 멈춰서서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선택이 지금의 나에게 맞는지 말입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사지 않아도 되고 복잡한 이론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존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건강은 이미 시작됩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안정되면 생활 전체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 그리고 내 몸을 믿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건강은 누군가와 경쟁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나 자신과 오래 대화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모든 걸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견과류를 끊지 않아도 되고 먹는 방식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먹고 난 뒤 내 몸의 느낌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 그 작은 관심만 가져보셔도 충분합니다. 그 관심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답을 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느려졌다면, 생각이 잠시 멈췄다면 그걸로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은 늘 빠르게 달릴 때보다 잠시 멈췄을 때 더 가까이 다가오니까요. 이순의 지혜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채널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도록 곁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남고 싶습니다. 삶이 조금 버거운 날, 건강 정보가 너무 많아 혼란스러운 날, 이곳에 와서 잠시 쉬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난 뒤 견과류 봉지를 다시 집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순간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지금의 나에게 이게 정말 필요한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그리고 내일의 몸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순의 지혜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용한 밤에 라디오를 끄듯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